안녕하세요. K포커스의 손성복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가장 많은 시간을 돈을 버는 데 사용하면서도 정작 돈에 대한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돈 공부라는 말을 접하면 묘한 위화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의 내용 중에 돈 걱정 같은 건 부모한테 맡기고 넌 공부나 열심히 해라. 아니, 그러면 인생은 돈을 버는데 평생의 시간을 사용하는데 과연 공부만 열심히 하라던 우리 부모님의 말은 과연 정답일까요? 아니면 돈을 버는 공부는 따로 있는 것일까요? 진짜 부자, 가짜 부자라는 책을 접하고 이런 것이 진짜 돈에 대한 공부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증권가에서 일타 강사로 불리는 사경인 회계사님이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이 진짜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풀어주는 내용인데요. 우선 저의 생각이 잘 정리되는 느낌이라 정말 좋았습니다. 사경희님께서는 부자가 되는 공식을 3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자의 방정식 첫 번째, 나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라. 이 책의 저자인 사경희님은 회계라는 개념으로 자신의 자산을 파악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이야기해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부채를 제외한 게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 이야기하는데요. 자동차와 집, 과연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사경희님께서 자산을 통해 미래의 수입이나 소득이 늘어날 경우에만 진짜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사자마자 값이 떨어지고 보험료와 세금이 붙고 집 역시 세를 주는 게 아니라면 유지비나 세금이 들겠죠? 둘 다 팔면 중고차나 남은 대금만 남기 때문에 미래의 수입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차와 집을 팔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새로운 그리고 더 좋은 차 이런 것을 구입할 때에 기존의 차와 집을 다시 팔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확실히 하고 자신이 가진 자산과 부채를 따져보는 것, 이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부자 방정식 두 번째, 경로를 확인하라. 부자라는 목적지로 가는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먼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두 번째로 목적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부자로 가는 목적지로 잘 가고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가계부를 써야 할까요? 매일 가계부를 쓸 수 있다면 그분은 아마 이미 어느 정도 부를 이룬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 번쯤 확인하고 딱 지출과 수입만 확인해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요즘은 어플을 통해서 월급 날짜에 맞춰 확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국은 무조건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야 되겠죠? 부자 방정식 세 번째, 부자의 기준을 바꿔라. 부자의 기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시나요? 몇십억 있는 사람? 집이나 아파트가 여러 채 있는 사람? 좋습니다. 물론 부자일 수 있겠지만 사경희님이 정의한 기준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진짜 부자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핵심은 시스템 수익이 생계 비용보다 커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시스템 수익이 생계 비용보다 커야 한다는 건데 특정한 재산 10억이나 20억을 목표로 세우면 잘못하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경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도달했을 때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확한 목표를 공식화해 두었습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평소에 쓰는 돈보다 큰 돈이 내 통장에 찍힌다면 시간을 내가 사용한 대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짜 부자는 시간 부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자 방정식 3가지를 살펴보았고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시스템 수익을 어떻게 생계 비용보다 높일 수 있을까요? 이 책에는 여러분들이 이율에 따라 모아야 할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건 범위가 너무 넓어서 핵심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생산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대부분 부동산 투자 및 임대 또는 한국, 미국 배당주 투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주로 부동산을 다루기 때문에 배당주 관련 이야기는 더 준비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컨텐츠 부분을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 제작이라고 하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컨텐츠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관심 분야나 경험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관심 분야, 경험을 표현해야 한다.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적어보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중요한 건 그냥 꾸준하게 한 달 동안만 글이나 영상 또는 그림, 사진으로 표현해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당연히 없습니다. 내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사진 찍은 것을 SNS에 올리거나 사진 찍으면서 느낀 점이나 사람들에게 사진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 것을 블로그에 써보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운동을 좋아한다면 운동법이나 운동하면서 느꼈던 것을 영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글이나 문장으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것이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 하시죠? 하다 보면 이런 감정이 생깁니다. 조금 더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요. 왜냐하면 그 분야에 잘하는 분들이 그걸로 수익을 낸다는 이야기를 귀에 들려올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도했던 자산들이 쌓이게 되고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쉽지는 않습니다. 돈이 되는 일 중에 쉬운 건 없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도 조금만 노력하면 수익화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가 만든 컨텐츠들이 포트폴리오식으로 쌓이게 되면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핵심은 시스템 수익, 자동 수익을 늘려서 시간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는 상황에 맞게 어떻게 돈을 모으고 투자해야 되는지, 주식과 부동산 중 어떤 자산이 더 좋은지, 괜찮은 배당주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영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가 한 명언이 있습니다.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여러분은 관리를 잘 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피터 드러커가 한 말처럼 행동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